NHK 여론조사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만박, 관심 있다가 40%, 관심이 없다가 60%. 마이니치 신문조사. 오사카 엑스포 아마 가지 않는다, 87%. 이게 일본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논란 중인 오사카 엑스포라는 내용인데, 오사카 엑스포가 개막을 했습니다. 예, 지난 4월 13일이죠. 개막을 해가지고, 10월 13일까지인가? 이렇게 반년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뭐 거의 매일매일 엑스포 관련해서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예, 개막 전부터 정말 뉴스가 많았네요.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개막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 뭐야, 박간에 또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엑스포, 그냥 뭐, 안 좋은 뉴스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느끼는 당신을 위해가지고, 그렇죠. 박간애가 지난 4월 13일, 개막일에 오사카에 가서 엑스포를 갔다 왔습니다. 내 돈 내산, 저희 돈으로 비행기 타고, 저희 돈으로 엑스포 앞에 있는 호텔에 자고, 저희 돈으로 티켓 사가지고, 저희가 예약을 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예. 있잖아, 초대를 받아서 보러 가신 인플루언서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받고 가면 여러분 이게, 선생님들 최고의 엑스포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뭡니까, 오늘은 일본 내 상황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보고 온 그 상황을 가감없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죠. KBS 뉴스, 오사카 엑스포 6개월의 대장정 시작, 흥행부진의 우려도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에 한국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행사 같은 걸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이런 전시관이 해외 전시관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엑스포인데, 오사카 엑스포 개막, 방문자가 약 2,80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 반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800만 명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대략 뭐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는 와야지 이게 달성이 가능한 숫자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일본에 매년 뭐 관광객이 3천만 명 이상 오니까 뭐 2,800만 명 이거 뭐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8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은 6개월 동안 35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포함하여 2,82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800만 중에 2,500만 명 가까이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엑스포지만은 사실상 일본 내수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일본 엑스포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NHK 여론조사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만박, 관심 있다가 40%, 관심이 없다가 60%. 산케이 신문 조사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만박, 전혀 가고 싶지 않다. 44.2%. 부정적인 여론 약 70% 전체적으로. 마이니치 신문조사. 오사카 엑스포 아마 가지 않는다. 87%. 이게 일본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아까 2천만 명 이상을 일본으로 떼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이 잘 이제 받쳐주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 라고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오사카 엑스포 관련비 약 13조엔, 약 130조 원 가량의 혈세를 써가지고 이 오사카 엑스포를 위해서 이 주변의 인프라를 막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2조 3천억 원 정도만 나오는데 이 주변에 지하철을 뚫고 지하를 뚫고 인프라를 개설하고 뭐 가스 넣고 전기 넣고 매립지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13조엔, 우리가 돈 130조까지 썼단 말입니다. 단지 이거 하나 하려고. 인프라를 하나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오사카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쓰이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반대되는 여론이 있었고, 또 플러스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죠. 오사카 엑스포 건설 현장에서 가스 폭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현장에서 가스가 폭발을 해요? 라고 했을 때 이 매립지가 폐기물 매립지입니다. 폐기물이란 말은 밑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가 위로 솟구쳐 나오다 보니까 그게 멈춰있다가 팡 하고 터지는, 당장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오사카 박람 회장에서 기준치 초과의 메탄가스가 검출되었다. 이 맨홀 밑이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가스가 올라오거든요. 흔히 말하는 불을 갖다 대면은 라이터를 축 하면은 팡 하고 터지는
예, 그 정도의 가스가 검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개막했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스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건 저도 가서 알았는데 여러분 이 오사카 엑스포는 엑스포 부지 내에서 흡연이 안 됩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유일하게 흡연되는 장소가 엑스포 회장 문 밖에 엑스포 회장 문이 2개 있습니다. 동문과 서문이 있는데 이 양쪽 2군데에다가 흡연장을 설치해 둔 거예요. 밖에다가. 거기서 이제 니들은 담배 펴라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가스가 나왔대잖아요. 이게 서쪽 문 부근입니다.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칙칙 펑 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게 흡연소가 하나 폐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리 조사했을 때 그 양쪽 문에 흡연실 있다. 그런 게 알고 있었으니까 우선 갔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없다고.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혹여나 담배 없어서 못 참으신 분들은 가면 좀 힘들 겁니다. 이게 엑스포가. 정말 장소가 없어요. 예. 동쪽으로 가야 되네요. 동쪽도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동쪽이 지하철인데 지하철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럴 땐 밖에 없어요. 오사카는 노상 흡연 금지입니다. 벌금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밑에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 자체가 있잖아요. 환경에 좋다라든지 뭔가 아무튼 좋은 건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흡연실 뺐네요. 예, 그러니까 흡연자분들은 오사카 엑스포 한번 좀 뭡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스 사건뿐만이 아니죠. 만박대 지붕 링아래 침식 피해. 이게 뭐냐면은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제일 이 유명한 심볼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큰 링이거든요. 거대 링. 이걸로 이제 부지를 둘러싸가지고 이제 왜 나무로 했나요? 나무가 지구 환경에 좋대요. 그리고 나무가 원래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일본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대 링을 목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앞이 바다예요. 근데 이게 밑에 나오다 보니까 침식 피해, 바다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 밑에 약간 부식될 우려가 있다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엑스포 측은 이 밑에 이게 봉이 엄청나게 땅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뜨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당장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도망칠 것이 없는 유메시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매립지예요. 여기가 이제 오사카고 오사카 바닷가 쪽에 유메시마라는 데서 이번 엑스포를 개최를 하는데 이 밑에 초록색 라인이 지하철입니다. 근데 이게 바다 터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지나가. 그리고 여기가 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유메 브릿지라 해서. 그러니까 이 다리가 하나 끊어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지진도 나고 이러잖아요. 재해가 많은 나라인데 이런 바다 한가운데 섬이 되는 거예요. 예를 유사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적으로 과연 어떨까? 라는 게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솔직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 현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현찰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카드 내 정보 빼어가 못 믿어. 스마트폰 뭐 QR코드 결제 모르겠어. 역시 현찰 박치기지. 이랬는데 오사카 엑스포는 뭡니까? 빠른 결제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현찰을 아무데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좀 이제 뭡니까? 허들을 만들어 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죠. 대형 짐, 흔히 말하는 캐리어 가방 있잖아요. 출국하기 전에 여행 가방 좀 잠깐 엑스포 입구에 맡겨두고 엑스포 좀 보고 가야지 라고 하는 분 그게 안 됩니다. 예, 입장 게이트에서 짐 보관은 짐 한 개당 우리나라 돈 10만원 만엔입니다. 짐 한 개 보관하는 거 10만원.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해서 가야 돼요. 현찰도 못 들고 가고. 그러니까 뭔가 제약되는 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안 가고 말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가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언뜻 보더라도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써가지고 뭔가 화려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으면서 거기다가 또 하지 말라는 것만 제약, 때샷 이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상의 엑스포가 개막을 했죠. 예, 저희가 갔다 온 날입니다. 예, 첫날엔 11만 9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첫날인데 목표랑 뭐네요? 그렇죠. 예, 첫날에 한 최소 15만 명 정도는 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날에 비가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많이 사람이 줄었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관계자분들도 10,000명 단위로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돈 내고 오시는 분들은 더 좀 적어요.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 날은 평일이다 보니까 예, 첫날의 절반 이하, 평일에 5만 1,000명 이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평일은. 예, 일본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줄어가는 추세다 라고 하는데 약간 슬로우 스타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좋게 말하면은 이러다가 입소문 번져가지고 늘어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회로죠. 예, 실제로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엑스포요. 나고야 엑스포는 첫날에 10만 명도 안 왔었어요. 그랬는데 하다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나고야 쪽에서 했을 때는 좀 멀었어요. 그렇죠. 중심가에서 정말 그것도 영향이 있었는데 아무튼 아이치보다는 그 지금 사람들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2005년도 일본 나고야 때 엑스포보다는 지금이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오사카 엑스포 혹여나 한국 분들 가실 분 계실까봐 오사카 엑스포를 들어가려면 이 정도까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저희도 표를 사고 나서 알았어요. 오사카 엑스포 이제 이게 티켓 가격이에요. 저희는 개막 날에 가서 이 4,000엔, 1인당 4만 원이죠. 둘이서 8만 원 주고 갔다 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개막 때는 좀 싼데 이게 점점점 회기가 늦어가면 늦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일권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엔, 뭐 전기권 하더라도 5,000엔. 가격이 싸진 않아요. 이게 하루 이용이거든요. 하루 이용. 기본적으로 이 오사카 엑스포가 종이 티켓도 팔긴 팔아요. 스마트폰을 안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종이 티켓을 팔기로 했거든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이 종이 티켓이 판다 해서 여행자니까 난 일정을 모르니까 한국 사람이 종이 티켓을 산다.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이 오사카 엑스포는 예약제입니다. 예. 무슨 말? 표를 산다 해서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에 뭐 한국관, 미국관, 불란서, 일본관 여러 가지 전시관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약을 하려면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종이 티켓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약이 안 돼서 못 들어가요. 예약을 못하면 현장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티켓 사면 그냥 엑스포 느낌, 약간 이 느낌만 보면 된다고 느끼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티켓을 사야 됩니다. 근데 예약도 뭐냐면은 가는 날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가는 날을. 예를 들어 내가 뭐 5월 며칠에 갈 거야. 그거를 티켓 사고 예약을 해야 돼요. 그거를 예약하면은 그 5월 며칠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전시관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참석하기 2달 전에 추첨을 하나 걸어요. 당첨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또 일주일 전에 추첨을 하나 더 걸어요. 당첨되면 또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또 그리고 3일 전에 캔슬 선착순 예약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 선착순 넣으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엑스포 딱 입장을 하면은 또 당일 예약 가능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날짜를 정해두고 어디 갈지 딱딱 뭡니까 정해두고 예약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지. 그냥 예를 들어 있잖아. 오사카 여행 다코야키 먹고 오사카 여행 왔어. 엑스포 한다며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볼 확률이 높아요. 가는 날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가는 날도 시간대마다 입장 시간이 있어요. 이 입장 시간이 9시, 10시, 11시, 12시, 오후 5시가 있거든요. 신기하죠? 중간에 없습니다. 아까 당일에 예를 들어 뭐 종이 끊고 표 끊고 들어가면은 당일에 예약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 줄 서야 되니까 미리 아침에 빨리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날 오픈할 때 들어가고 싶으면. 무조건 선생님들 진짜 가신다면 9시부터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픈런을 해야 됩니다. 오픈런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세계 최고의 고연령 나라 아닙니까? 일본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어르신 그러니까 이걸 예약을 하시고 이걸 당일에 몇 번 가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고 말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서 있잖아요. 계속 물어보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 직원에게. 아니면 계속 줄 선다든지. 예약을 못 했으니까 계속해서 줄 서 있다든지.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오사카 엑스포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줄 서지 않은 엑스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시간대를 예약을 해서 엑스포에 오게 되면은 이론상 줄 안 서고 본인이 예약한 시간에 볼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참 좋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시간에 갈게 예약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이게 몇만 명 단위인데.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걸 예상을 하고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티켓을 구입하고 예약을 도정했는데 정말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뭐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 설명 들을 때까지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저희가. 예.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해보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이 복잡한 과정을 박간이 거쳤단 말이에요.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추미코가 그 잡지 사서 잡지 안에 지도가 있어요. 우리 추미코가 딱 지도를 딱 펼치더니 형광펜을 딱 뽑아가지고 다 공부를 하는 거야. 오상 들어갈 때 딱 이제 미리 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기가 어디고 있잖아요. 우리 추미코가 다 종이를 여기다 표시를 해둔 겁니다. 왜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찾기 너무 힘들거든요, 안에. 앱으로 지도 볼 수 있는데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사진 찍고 자기가 메모하고 그러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궁금하신 분들 있죠. 아니 그래도 엑스포 요금 아까 뭐 1인당 4만원 이렇게 내면서 들어간다면서 지도 하나 안 줘요. 엑스포 2025 공식 맵 SDGs의 관점에서 회장 내에서의 무료 배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드립니다, 종이로.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인쇄를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들고 와야 돼요. 참고로 팝니다. 이런 말 해두고 그렇게도 갖고 싶어요. 그러면 팔아요. 200엔인가? 예, 주면 살 수 있어요. 환경에 나쁜 친구 200엔 내라.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지도 산다고 줄 서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예, 이런 거 생각해서 무료 배포는 하지 않지만 돈은 받는다. 예. 정말 기가 막힌 엑스포였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첫날에 저희가 아침 9시 제일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첫날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줄 서러 가자 이래가지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문 열릴 때까지. 이렇게 진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앞에 이제 미디어 첫날이니까 인터뷰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한 영상도 이제 옆에 이제 엑스포 그 마스코트 캐릭터 동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뭡니까 인증샷 한번 찍어주고 참고로 이게 아까 그 말이만 침식된다던 거대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웅장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실제로 보더니 진짜 이뻤어요. 이때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 미디어가 너무 이거 까는 거 아니냐. 세금을 많이 쓰긴 썼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스케일도 꽤 크네. 이 사람 크기랑 이 나무 크기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이게. 그것도 엄청나게 뭔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오 스케일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뭡니까 이렇게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주변에 지나갔는데 저희가 첫날에 9시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한국관은 첫날에 이제 바로 문을 안 열었습니다. 한국관은 이제 개관식이라는 걸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전은 문 닫아두고 오후 5시부터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아침 9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관은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간 데가 바로 음식점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는 아마 식사 진짜 고생할 곳이다. 바로 그거죠. 금강산도 식후경 먹고 봐야 됩니다. 이 오사카 엑스포가 이번에 엄청 악명이 자자했어요. 어떤 악명이 자자냐면은 안에 있는 물가가 비싸다. 약간 완전 그거 관광지 가격 이상이다. 이래가 일본에서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나마 싼 데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스시로 회전초밥집입니다. 이게 그냥 회전초밥집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엔짜리 그렇죠. 회전초밥집. 그러니까 저렴합니다. 엄청 싸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서 먹었습니다. 콜라 2개도 시켰어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소비세 포함 4,080엔. 그러니까 1인당 한 우리가 더 2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밥 먹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현재 대김 팀수 372팀. 그러니까 이때 어떤 기분인지 알죠? 제일 올바른 선택을 했다. 아니 엑스포인데 뭐 들어가자마자 뭐 밥을 먹어? 아니죠. 끼니 때는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었어요. 네. 이러니까 선생님들 9시 입장 필수인 거예요. 그렇죠. 예. 좀 있고 전시가 뭐 보노? 산책이나 하자. 이래가지고 나무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전경 찍고 사람을 다 위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적었어요. 개막식인데 있잖아. 나는 좀 더 이제 뭐라니까 뭐 바글바글거릴 줄 알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약간 여론이 부정적인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적었습니다. 예. 일본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스 스튜디오 재팬 정도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기가 이제 그 나름 엑스포 하이라이트 분수쇼 하는 데거든요. 저는 좀 분수쇼 기대했었어요. 이게 엑스포 안에 이런 물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오 아마 너무나 이쁠 것이다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먼저 분수쇼보다 먼저 물 색깔이 좀 플러스 분수쇼 이렇게 넓은 데서 하니까 정체를 쓰면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쪼매나게. 그렇죠. 쪼매나게 요 끝에서만 해요. 뭐 엑스포 뭐 어쨌든 반년에 철거해야 되니까 크게 못하는 건 아는데 좀 작긴 작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도 그런데 제일 인기인 흔히 말하는 파빌리온이 프랑스랑 미국입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의 창가 그 테마를 한 좀 뭔가 이쁘게 해놔서 프랑스가 인기고, 근데 미국이 제일 인기인데 이게 인기가 뭐냐면은 그 있잖아요. 그 달에서 가져온 돌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시해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미국 관에 제일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예전에 오사카에서 그 엑스포 한 적 있다 했잖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 그 제일 보고 싶어 했던 거니까 이번에도 보러 가자. 그래, 또 가죠. 그런 좀 그 일본 내부에서 그 화제가 되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참고로 이 두 개도 미리 예약을 해야지 당일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의 그 건물인데 화장실. 그러니까 이 엑스포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단체적으로 좀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좀 있잖아. 있어 보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특이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이 이게 밖에서 보입니다. 남자 소변 보는 거 있죠. 이런 걸 이렇게 오픈형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오픈형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나갈 때 이거 이 화장실이 엄청 비쌉니다. 예, 몇십억짜리입니다. 이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엑스포가 다른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그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스터의 이런 조각상이 엑스포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진 찍느라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예약 못했어요. 어떻게 입장만 했다. 그런 분들 위해서. 그러면 포켓몬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 동네 지역에 방송사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 저희 동네 방송사가 STV거든요. 우리 동네 방송사다라고 하니까 이 아나운서 형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락온 딱 걸려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홋카이도 분이세요? 예, 삿포로에서 왔습니다. 바로 이제 마이크 들이밀고 이제 즉석 인터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유튜브 STV 뉴스 홋카이도 구독자 11만 명 이런 식으로 박간의 오상가 추미코가 인터뷰를 하는 게 이렇게 유튜브에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어땠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삿포로에서 오신 이 추미코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셔서 볼 것도 많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그렇죠. 추미코의 모습. 방송용 멘트죠. 그리고 또 건담도 봤어요. 이게 이번 엑스포 하이라이트가 건담이거든요. 뭡니까? 이 엑스포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찰나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죠? 뭔가. 예, 이렇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지옥의 시작이냐? 라고 했을 때 박간영 오상이 우산 쓰고 있는 모습과 이 뒤에 분들의 이 모습으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다에 떠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처음에 이렇게 내리다가 점점 바람에 따라서 각도가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우산으로는 거의 버티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이제 샹 하고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를 피해야 되겠다고 해서 약간 이 링 밑으로 왔는데 이 그림의 정답이 있죠. 그렇죠. 이 링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옆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천장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옆으로 해서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의자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 젖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다 이게 다 젖어 버리니까. 여기 사람들이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비 오는 날은 가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합니다. 진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가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는 미리 입장 날을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한 날을 바꾸잖아요. 그럼 그 날에 예를 들어 내가 뭐 한국관, 미국관, 건담 보는 거 예약을 해놨어 미리. 그거 다 취소돼요. 날짜 변경하면.
예. 그러니까 한 번 예약을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날에 가야 돼요. 근데 그날이 비 오는 날이야. 당신은 지옥을 보는 겁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이게 버스 타러 이제 가는 길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미코가 이제 찍은 건데,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기 바람 부는 거랑. 예. 근데 직원분들도 좀 우비로. 그렇죠. 야, 직원분들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죠. 이분 정말. 버스 여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서, 뭡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막 가는데, 가는 버스도, 예, 이렇게 좀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예,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옆으로 이제 비 맞으면서 한 20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면은, 깃발 봐요,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국기가 이렇게, 모든 국기들이 다 이렇게 이쁘게 옆으로 펄럭이는 거 이런 본 적 잘 없죠. 얼마나 바람이 세면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약간 좀 그런 건 대책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버스에서 비 맞고 이제 박하니 오상의 안경이죠. 예. 비 맞고 이제 저희는 이제 첫날을 마무리했다. 라는 식으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뭐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오사카 엑스포 때문에 일본 가는 거는 좀 반대지만은 오사카에 갈 예정이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엑스포 기간이네? 그럼 미리미리 표 사가지고 아침 일찍에 한번 방문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 비가 오거나 너무 덥다거나 하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아까부터 비, 바람, 날씨 이런 얘기 계속 하냐면요, 여러분. 오사카가 이번에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은 날씨예요. 이게 작년 오사카 2014년 날씨입니다. 엑스포가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거든요. 딱 그때까지 날씨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 빨간색이 30도 이상, 이 보라색이 35도 이상이에요. 예. 8월 달은 35도 이상이 이렇게 날씨가 있어요. 7, 8, 9.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35도 이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어요. 그리고 예약라든지 그런 거 없으면 피할 수가 없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오사카 엑스포는 가려면은 한 5월 전까지 가거나 늦어도 6월 초까지 아니면은 10월 달에 가야 돼요. 마지막 막차 타야 돼요. 이때 간다? No. 근데 진짜로 이때는 제가 미리 예상하는데 일본 사람 실려간 사람 생겨요. 100% 생깁니다. 예. 열사병. 왜? 박간이 영상. 두둥. 일본 여름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본의 도심 속에 있는 여름도 더운데 메탄가스가 올라오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폐기물 매립지에 주변 높은 건물이 없고 여기에서 35도 땡볕이 내리친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느끼지만은 엑스포를 위해서 오사카를 간다, 일본을 간다. 는 아니에요. 예. 객관적으로 봐서. 예. 그리고 몇 줄밖에 없는데 엑스포 간다. 그거보다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간다라든지, 그렇죠. 좀 뭔가 타코야키 먹으러 간다라든지 그걸 우선으로. 그렇죠. 예. 그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솔직히 엑스포가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일본은 관계가 없어요. 오사카도. 말했지만 엑스포는 어디까지 카지노를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 다 깔아놨잖아요. 지하철도 깔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엑스포가 무사히 반년만 무사히 지나면은 저기에는 오사카의 돈을 뭡니까 엄청나게 이제 투여를 해줄 그 카지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별 생각 있나요? 그냥 진행만 하는 거지.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사카의 발전을 위해 오사카가 저렇게 큰다는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라는 일본 사람들이 약간 지역 감정? 예, 그런 것도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오사카 엑스포가 그렇게까지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듣는다는 겁니다. 안 좋은 뉴스도 정말로 많이 나와요, 진짜. 제가 이걸 여러분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뭐 SNS나 유튜브에서 있잖아요. 오사카 엑스포는 이미 국가의 악이에요. 부정, 비리, 각종 이권, 오사카의 이런 고집스러움, 이기심, 이걸로 해서 일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일본 장난이에요, 진짜. 저희는 순화해서 제가 나름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예. 사실은 개막 때부터 반대 데모 분들도 많이 있었죠. 예. 예.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갔다 왔는데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저렇게 좀 이제 대비가 안 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어떤 식으로 엑스포가 진행되는지 해외 엑스포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포라는 게
5년에 한 번씩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년에 한 번이거든요. 예, 일본은 오사카가 이번에 2번 하고 있고, 저번에 나고야 했었고, 중국은 예전에 상하이 엑스포 한번 했었고, 뭐 대한민국 지금 엑스포 저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못 해본 등록 엑스포라는 퀄리티 있잖아요.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랑 다른 저런 등록 엑스포의 뭐 좀 거대한 그 뭐 있잖아요. 스케일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마 한번 가보시는 건 괜찮은데 난 뭐 엑스포 관계 없어요. 흥미 없어요. 라는 분들은 굳이 갈 필요 있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예.